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심심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첫 클래스인데 정말 이제 쉬운 것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는 정말 처음 하시는 분,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맛보기만 하고 학창시절에 잊고 있었던 분들이 수십 년 후에 저한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처음에 바늘 잡는 거, 그리고 뭐 사슬뜨기 하는 거, 요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제일 처음 시간이에요. 물론 그 내일 배움 카드는 1시간에 3시간의 수업이기 때문에 3시간이면 꽤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시간 안에 뭐 기본적인 뜨기 방법, 사슬, 짧은 뜨기, 긴 뜨기, 한 개 긴 뜨기, 두 개 긴 뜨기, 셋, 넷, 이렇게 그 룰을 설명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실습하는 거 이렇게 봐드리고, 손에서 좀 불필요한 동작이 있으신지, 그리고 처음에 감을 때, 코 만들 때 하는 방법, 코수 세는 거, 어떤 식으로 세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또 잘 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3시간짜리를 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포인트 이렇게 짧게 입문이니까 짧게 해서 영상을 일요일 아침 10시, 오전 10시에 올려놓을 거니까 좀 왜 이렇게 좀 더 많이 올려주세요 막 이러실 수 있는데 너무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몇 번씩 바꾸고 지금은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요일 안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늘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손 잡는 거 그냥 할 겁니다. 저는 이 아무르 코바늘을 쓰는데요. 제자들한테도 항상 가성비 좋다고 이 제품을 추천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이렇게 두 세트를 구비해 놓고, 하나는 센터 들고 다니면서 수업할 때 쓰고, 하나는 이제 집에 두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미 다 이제, 이건 더 뒤에 산 거긴 하지만, 이제 10년 넘게 쓰고 있는 완전한 이제 저의 애착 기구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뭐 튤립과 크로버의 비교라든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안심심의 아이템 그 리뷰하는 코너예요. 제가 뭐 들고 쓰는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써본 것 중에, 아니면 요새 테무 거 많이 사시잖아요. 저도 뭐 테무 거 사본 거 있거든요. 이제 그 샀는데 뭐 등급에 따라서 안심심의 등급에 따라서 이건 어떻다 저떻다 이제 이런 거를 추천을 하겠다, 버려라, 돈 사지 마라, 돈 아깝다, 이제 이런 걸 해드릴 거라 거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코 잡는 방법은 조금 일반인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 수업 들으러 오셔가지고는 오 하면서 그런 건 처음 봤어요, 이런 분들이 워낙 많고, 또 이게 또 익숙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한 번 손에 익으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손 기술들은. 그래서 그 처음에 버릇을 잘못 들인 건 굉장히 잘 들이셔야 되고, 버릇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혼자 독학으로 해서 오거나 뭐 유튜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대충 따라해서 보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고 그냥 따라 뜨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본인이 몇 코를 셌는지, 몇 코를 떴는지 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바로 한 코가 나온다는 거, 바로 한 코가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방법을 만약에 이제 따라 해 보시면, 이제 나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세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한번 잡아 볼게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냥 이 꼬리실이라고 저는 불러요. 끊어진 실 쭉 여기서 역할이 있어요, 손가락에. 이 약지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이 실을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서 쓱 이렇게 끌려 나올 정도로만, 쓱 끌려 나올 정도로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지산을 넘는데, 검지산을 뒤에서 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앞에서 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둘이 바꿔가면서 써요. 왜냐면은 이렇게 걸어서 할 때 실을 이렇게 걸 때와 요렇게 와 있을 때 이렇게 걸 땐 좀 다른데,
되게 편물이 무겁고 아구 잡는 힘이 많이 들거나 이런 편물 같은 경우 저는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이 실이 뒤로 가 있으면 이것도 밑으로 가서 꺾을 때 손을 많이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편물이 너무 무거우면요. 이것도 잡는 손도 힘든데 걸리는 것까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저는 이렇게 하고 검지산을 평소에는 넘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꼬리실 잡고 이렇게 손을 걸쳐서 오는 거예요. 자, 두 손가락 새끼랑 약지는 다 물려줍니다. 그 다음에 검지는 계속 펼쳐주는데 자연스럽게. 처음에 오시면 우리 처음에 마우스 잡을 때 어땠어요? 컴퓨터? 여기 근육이 없어서 이거 애들 보면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빨리 못 하거든요. 이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근육을 생길 일이 없잖아요.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여기 잘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오면 이거 막 힘을 줘가지고 뻗어가지고 막 이렇게 단단히 주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이 스르르 쓰다다 보면 스르르 이렇게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구부러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안 내려오게. 여기 항상 각이 있어서 안 내려오게. 구부러진 상태로 두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안 됩니다. 처음엔 안 돼요. 매일 하신다면 몰라도 그냥 가끔씩 뜨게 하신다면 한 달 정도는 뭐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좀 심한 분들은 이제 한 달 걸릴 때도 있어요. 이 손동작만. 자, 그리고 이제 편물을 잡으시는 손이 이 중지랑 엄지인데 잡을 때 혼자 버릇 들여서 이렇게 잡거나 이상하게 잡으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그 정말 여기가 아파서 어디로라도 잡아야 되겠을 때 아니면은 그냥 손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끝에 손이 두 개가 잡아준다고 했는데 저도 뜨개질을 15년 거의 20년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아구가 힘이 없어요. 이게 꼭 다물고 싶은데 이게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이러다 힘 많이 주고 이번 올해만 해도 이사를 2번 했다 했잖아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손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 건조해서 촉촉함이 없다. 그러면 뭐 실이 이게 좀 끈적끈적해서 이거 달라붙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신 분 실제로 봤고, 그리고 이런 분 있어요. 직업이 조리사 같은 거. 손 굉장히 많이 쓰신 분들, 힘도 많이 쓰고 뭐 기구 다루고 이런 분들은 힘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방법 따라하세요. 저는 이렇게 요새는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오지 말고 사이에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 꼭 집어서 이렇게 다물어 주시면 돼요. 여기 한번 딱 찝힌 거예요. 그러면은 좀 요렇게 딸려오거든요. 보시면 딱 여기 좋습니다. 요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힘이 여기가 딱 적당해요. 싹.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약하고 요렇게 해서 다 물려주시면 여기서 쓱 이렇게 조금 힘들게 당겨오는 정도. 그렇게 해서 검지산 넘어서 편물 잡는 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요 사이에 꼈어요. 자, 요거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 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안으로 늘기 신경 쓰시면서, 자, 처음에는 오른손도 해야 되고 왼손도 해야 되고 너무 정신없고 힘들어요. 여기 신경 쓰면 여기 힘이 없어지고 여기 힘들었으면 여기 뻗치고 아니면 여기 이러고 있어요. 이거 걸어주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손은 왼손대로 항상 요 자세를 잡는 거 연습을 하세요. 근육이 생기게. 자, 처음 코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바늘을 오른손 잡아볼게요. 오른손 잡으실 때 요새는 이렇게 실리콘 손잡이가 있어요. 대나무도 이렇게 납작한 애들 있죠. 근데 보시면 일본에서 넘어온 방식대로 우리가 뭐 제과제빵 이런 것도 그렇고 수혜도 보면 다 일본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일본에서 넘어와서 배우신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필 쥐듯이 지신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지시거나 이렇게 진다. 그러면은 이제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제가 좀 밑에서 지금 계속 서서 찍었는데 한번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떠야 되니까 손목을 많이 씁니다. 손목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계속 뜨시다가 아주 뜨개질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60대, 65세 이후에 이제 뜨개질을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손목이 만약에 주부라면 가뜩이나 많이 쓰는데 손목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많이 쓰시거나 안 그래도 이게 손목 나가면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요거까지 요 방법으로 뜬다. 이렇게 하면은 손목이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에 카페트 있는 나라에서 요 방식을 많이 쓰는데 여기 부분 넓적한 부분을 엄지로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쥡니다. 쥐어요. 어렸을 때 저는 이거 막쥔손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 이렇게 잡으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 구심점이 여기 팔꿈치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얘가 방식이 이렇게 쓰게 돼요. 네. 손목 안 쓰죠, 이제? 손목 별로 안 씁니다. 물론 무겁고 힘든 이렇게 막 텐션이 하나도 없는 그런 특수실 아주 단단한 거 막 굵고 그런 애들 쓸 때는 손목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일 때 있지만 아까 이 방식에 비하면 이 방식은 넣고 빼고 하는 자체가 이 손목 스냅을 많이 이용한다면 얘는 구심점이 팔꿈치라서 팔꿈치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날 보다가 휙, 날 보다가 휙, 날 보다가 휙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 손목이 안 쓰죠.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트 같은 거 무거운 걸 떠도 이 손목이 안 나가는 거죠.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물론 손목을 움직이는 것은 여기 부분만 먼저 빨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따진다면 이렇게 잡으시는 게 이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나와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서 이렇게 떠도 속도에서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마다 차이기 때문에 저라면 이제 지금 다시 뜬다 해도 저는 이 방식보다는 요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 하신다면 만약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라면 저는 굳이 고치라고 말씀 안 드려요. 수업 왔을 때도 그게 편하시면 떼세요 하는데 이제 그 대신에 이렇게 뜨시는 분들 장점이 이게 휙 걸어서 왔을 때 이게 거는 게 아니라 이게 등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계속 헛손질 하시는 거예요. 땡겨오지 않는 거예요. 코가 걸어와야 되거든요. 실을 이렇게 코가 걸어와야 이렇게 땡겨오는데 그게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잡으신 분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리듬을 타게 되면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잘 안 걸어오거든요. 이게 헛손질 하신 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고치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뭐 결국엔 본인의 몫이라 제가 무조건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지금 처음 들어가신다면 이거 한번 버릇들이면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라 라고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손도 잡았고 왼손도 잡았고 자, 왼손 기본 자세 잡을게요. 자, 꼬리실 잡고 아구에 힘 없다. 나 손 너무 건조하다. 사이에 끼시고 나 아구에 힘 엄청 많아. 나 젊어. 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이렇게 해서 산 넘어 검지 산 넘어서 편물 잡아주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방식대로 하시면 바로 한 코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실 때 항상 잘 보세요. 코가 넓어요. 코가 넓은다. 그리고 가져올 때는 휙 90도 휙 왼쪽으로 휙 코바늘 굉장히 리드미컬한 그 수혜이기 때문에 휙 내가 이렇게 좀 리듬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늘을 항상 왼쪽 아래에서 들어갑니다. 활시 당기듯이 이렇게 한번 당겨 볼까요? 자, 활시 당기듯이 다시 활시 당기듯이 이렇게 들려보세요. 자, 거기서 바늘만 바깥쪽으로 한 바퀴 돌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돌린 겁니다. 매듭이 아니에요. 돌렸을 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활시 당기듯이 이렇게 가져와서 바깥쪽으로 바늘만 한 바퀴 돌려주자. 자, 그 다음에 편물 잡는 이 손이 엄지 요거 도와줘야 돼요. 여기 살짝 잡고 이 손이 요 매듭 부분을 여기 끝에 부분 살짝 잡아줄게요. 왜냐하면 여기 이거 꽉 잡으시는 분들인데 이러면 이 구멍이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요 구멍이 있죠? 요 구멍이 이렇게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멀리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구멍의 크기는 또 말씀드려야 되죠. 바늘의 1.5배.
자세가 가장 이상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잡았어요. 잡고 이제 다시 날 봐요. 왼쪽 아래로 들어가서 휙 해서 쓱. 자, 됐나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막아준 거고요. 밑에 완전한 V자 머리 따은 모양 있죠? 머리 따은 모양. 요게 바로 한 코입니다. 머리 따은 모양.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방식으로 코를 잡으시면 반드시 처음부터 한 코가 바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나중에 풀어지게 세게 절대 잡아당기지 마세요. 세게 당기면 얘까지 줄어들어서 나중에 고생하니까 그대로 자연스럽게 두시고, 자, 편물 잡는 손이 얘를 따라가면서 계속 잡아줄 겁니다. 왜냐면 편물 길어질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초보분들이 안 되신 게 뭐냐, 이 손 신경 쓰기도 힘든데 왼손 신경 쓰기도 힘든데 요거까지 안 된다. 그래서 다들 이게 꽉 여기 검지 드세요 하면 꽉 잡아 당기죠. 구멍이 작아지죠. 자,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땡기면 땡겨오고 땡기면 땡겨오고 서로 이렇게. 지금 이게 뒤에 실이 줄어들지 않아요. 이 실 안에서 내가 놓으면 네가 커지고 요게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당겼을 땐 구멍이 작아져서 내가 코를 만들기 어렵죠? 그러면은 요럴 때 팁 알려드릴게요. 사선으로 살짝 눕힙니다. 그냥 사선으로. 제가 잡는 방식으로 요렇게 잡으시면, 요렇게 잡았을 때 세로로 갖고 왔을 때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바로 구멍이 커집니다. 네, 요렇게 억지로 잡아 당기시면 코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져요. 자, 나는 요만큼 힘으로 잡아 당겼다. 요 크기. 다음엔 요만큼 힘으로 잡아 당겨. 이 크기. 이만큼씩 잡아 당기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손 엉망진창 되죠? 자, 그래서 살짝 만약에 너무 좁다, 단단하게 됐다, 여기서 너무 당긴다 이러면은 사선으로 살짝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됐을 때 중요한 건 실컷 여기서 늘려놓고 얘를 쭉 안 되죠? 이 검지의 높이가 항상 요 실이 이렇게 길게 마련이 돼 있도록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으시는 거. 그 상태에서 얘를 살짝 눕히면 딸려오죠? 구멍 커지죠? 자, 여기서 스톱. 멈춰야 돼요. 더 가지도 말고 다시 올라가지도 말고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 아래로 들어가서 날 보죠? 코가 휙 꺾어서 쓱. 자, 가서 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쓱 이거를 수업 시간에 계속 해드려요. 왜냐면 초보분들이 이제 대부분 분들이 한 10명 중에 9명이 쫀쫀손. 네, 1명이 늦은 손입니다. 그래서 다 쫀쫀하게 뜨시기 때문에 쑥이란 걸 왜 해드리냐면, 자, 여기에 감아서 들어올 때 그냥 쑥 하고 빠지게 뜨셔야 된다. 자, 만약에 감아서 올 때 이렇게 안 됩니다. 이 코 크기 보세요. 편물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이 사슬을 나중에 하나씩 떠야 되는데 하나 들어가지도 않아요. 바늘 이거 너무 작아져서 안 되겠죠? 풀어줍니다. 그래서 풀고 다시 억지로라도 땡기고 또 하나 뜨고 또 이렇게 크기 보고 하나 뜨고. 자, 지금 요 편물 잡는 소 따라 올라가죠, 그죠? 원래 여기였는데 벌써 이만큼 길어졌어요.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하나 뜰 때마다 따라 올라가고 하나 뜰 때마다. 왜냐면 꽉 잘 잡아줘야 쑥 잘 빠지거든요. 쑥. 자, 저는 연속 동작이 되기 때문에 10코 이렇게도 연속 동작으로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만 초보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따라갈게요. 따라가서 쑥, 따라가서 쑥, 그죠? 자, 실 풀어주면서 따라가서 쑥, 따라가서 쑥. 자, 여기 잘 잡아주고요. 자, 따라가면서 쑥, 따라가면서 쑥, 따라가면서 쑥. 야, 요렇게 내가 요렇게 쑥쑥 이렇게 될 때까지 한 코씩 하더라도, 연속 동작 2코씩 하더라도, 자, 연속적으로 순식간에 10코씩 훅훅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만 해도, 첫 시간에 이 동작만 해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슬은 이제 내가 떴을 때 보시면은 크기가 얼마나 균일한가. 네.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돌돌돌돌 말리면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죠? 구멍 하나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내가 얼마나 균일하게 잘 떴나, 예쁘게 잘 떴나, 머리 따은 모양이 이렇게 잘 가지런하게 잘 나왔나, 그렇게 가지런하게 잘 나오도록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쑥쑥 빠지게 떠야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얘는 그냥 밑바탕일 뿐이고요. 여기 사슬뜨기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모든 편물의 시작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올라가려면 결국 요거 하나씩 주워야 돼요. 요거를 넣어서 이 바늘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굵은 바늘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튜브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잘 안 쑤셔지지만 한 번에 덩어리가 잘 가지만 이 초보들이 쓰기 좋은 실. 자, 이게 잘 되지만 보통 이제 털실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죠? 합사돼 있잖아요. 합사돼서 이렇게 그냥 살짝 꼬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실은 이렇게 넣다가 또 갈라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쫀쫀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사슬뜨기는 굉장히 여유 있게 떠주셔야 된다. 여유 있게 떠주셔야 된다. 항상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이제 꼬리실이 없더라도 여기 부분이 꼬리실인 거예요. 그죠? 짧은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 자 요렇게 하시거나 요렇게 하셔서 검지선 넘을게요. 잡아주고 편물 잡는 손 여기 잡아주고요. 자 좁다. 여기서 너무 당겼다. 자, 살짝만 눕힐게요. 살짝만 눕혀도 충분히 커집니다. 왼쪽 아래로 들어가서 쑥 왼쪽 아래로 들어가서 쑥 코가 넓어요. 넓보다가 왼쪽으로 휙 쑥 휙 쑥 휙 쑥 휙 쑥 자 이렇게 리듬 타면서 균일하게 예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사슬뜨기를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랑 코 잡으시는 것부터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 얼마든지 바로 잡으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돌려서 잡는 법. 처음에는 어색해요. 이상한 생각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굳이 매듭지 오고 이런 분들이 왜냐면 본인이 코를 몇 코 턴지 세지를 못하세요. 자, 제가 뜨는 방법대로 하시면 바로 그냥 1, 2, 3, 4 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